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 여러분 안녕. 잠시만요. 민혁 앞에 있는데 이분 누구세요? 야 진짜 살벌한데 우리 모습? 좀 살벌한 것 같아. 잠시만요 여러분. 진짜 오늘 처음으로 잘 들리나요 여러분? 이거 친구들이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도라이브 사상 처음으로 무선 마이크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테스트 하다가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싶으면 유선으로 가면 되니까 어떻게 괜찮게 들리는지 댓글 좀 달아줘봐. 잘 들립니까? 얘기 안 하십니까? 무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살짝 들고 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한번 해보세요. 가면은 무게가 생명입니다. 네. 기담이 아저씨 잘 들려요? 네. 기담이 아저씨도 진짜 인터뷰하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인터뷰 못 가서 너무 미안합니다. 자, 요즘 또 이제 이 페이스북 라이브가 말이죠. 네.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데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공유하기만 남겨놓고 진짜 그리고 페이스북 첫 번째에서 게시하기가 없어지고 이제 또 라이브 영상. 네네. 누르면 잘못 누르면 라이브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인터페이스를. 네네. 그래가지고 네 김영일님 무선 핀 마이크 구매하셨나요? 아닙니다. 일단 하나는 구매했었는데 하나는 갖고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오늘 첫 방송이에요. 어떻게 근데 잘 들리네요. 게스트분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오늘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원래 무게 있는 목소리 아닌데요. 네네. 네. 다른 분들도 다 잘 들린다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저번에 진짜 직소 났다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 마케터 분들이 되게 독특한 분들입니다. 그냥 안 넘어가. 이용하는 거 재밌어야 된다. 그죠.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네. 네. 이거. 네, 제가 다음에 제 머리에 맞는 사이즈 마스크 2개 협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한이 아저씨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댓글 달면서 가볍게 왼쪽 하단 보시면 스마트폰에 공유하기가 있어. 그냥 누르면 친구들한테 나가. 그러니까 그냥 주저하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진짜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네, 아이언맨입니다. 이거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보안을 읽어주는 남자 한다고 하면서 왔다가 이렇게 이 당혹스러운 이 아이언맨 마스크 뭡니까 이거? 뜬금없다기보다 네. 지난번 그 랜섬웨어 얘기하면서 저희가 직소 악당 가면을 쓰고 나왔었잖아요.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절 봅니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안 얘기하시죠? 네, 가면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저 둘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시지 마시죠. 네, 지난번은 직소 가면을 쓰고 악당의 이미지를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걸 들고 해야 약간 무선 마이크 들릴 것 같아요. 나오면 안 돼! 진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해야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할 주제는 이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가치와 10가지. 즉, 우리를 이제 그런 사이버 위협이나 그런 악당 역할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악당을 막아내는 아이언맨? 히어로즈. 네. 아이언맨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네. 헐크. 잘못하면 그럼 다음에 만약에 하게 돼도 헐크처럼 우리 녹색, 녹색 칠하는 거 아니죠? 저는 블랙 위도우가 좋은데요. 진짜. 여자분을 또 모시면 그분을 어떻게 나와주겠습니다. 네네. 앞에 두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시면 되겠네요. 네. 꼭 끌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분이 먼저 나오면 좋을 텐데. 저희한테 이걸 씌우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씌우고 보면서 웃기만 하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도 잘 들리고 있죠? 감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박수 쳐주세요. 저희들 무선 마이크 테스트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혁신기업 팔로알토랑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도라이브가 사라졌습니다. 팔로알토. 이거 네, 보셨죠? 이거 안 돌려도 돼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잘 기억해서 미국에 안 가도 우리 이 이름을 잊으면 안 돼. 보안하면 여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김범수님이 아이언맨 멋진 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언맨 다시 한번 왜 이걸 했다고요?
빨리 알려줘. 또 리바이벌하게 만드시는데요. 간단하게. 네. 지난번에 이제 랜섬웨어 주제로 직소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할 얘기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 갖춰야 할 10가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악당들에서 이제 우리 내부 정보 보안 시스템을 보호해주는 수호자 역할, 수호자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 이제 테마를 국내는 하게 되면 누구 해야 되나요? 네? 국내는 하게 되면 없네. 우레메 슈퍼맨 정도 나이가 나오나?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우레메는 하면 진짜 네. 끝장 되는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 거 아니죠? 네. 오래 뜯었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도라이. 제가 저번에 그 어디 행사에서 도라이 뱉다가 네. 사람들이 다 저 미친 아저씨가 배불뚝이고 이상하네. 여러분, 도라이브. 이번엔 팔로알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들었겠다. 네. 그러면 소호자. 어떤 소호를 할 수 있는지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그러면 전문가 모셔보고 네. 조현석 부장님 모셔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땀이. 예, 이 가면은 진짜 아니라서 안에 에어컨 시스템이 안 돼 있네요. 진짜 IMS 숙제에는 에어컨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목소리가 더 잘 들리죠? 네, 옆에다 놓고. 네. 옆에 놓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생겼는데 저희가 가려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땀 좀 닦으시죠? 네. 땀 좀 닦고 가겠습니다. 섬세한 분들 휴지까지 옆에 갖다 놨습니다. 이런 거까지 계산해. 네. 지금 무조건 마케터들이야. 진짜 다음에 올 때는 설마 네. 이상한 거 입으라는 거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네. 스파이더맨 옷 같은 거 입으면서 네. 악당 조치하자고 막 이런 거, 네? 거미 잡으러 가자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사이버 보안 솔루션.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네. 간단한 자기소개 다시 한번.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세일즈 SE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조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바리스타 자격증.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 바리스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러네? 말씀드리면 커피 지도사를 키울 수 있는 예, 커피 지도사 강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총각입니다. 저번 방송을 보고 아무 연락이 없다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좋은 처자들 있으면 다리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면. 10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대부분의 이제 IT 시스템 운영하는 조직에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10가지는 이제 기존의 그 공격을 벗어나서 요즘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진보됐거든요. 기존의 그렇죠. 예, 탐지 기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진보된 사이버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반들도 엄청 노력하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무기는 갖고 있는데 공격하는 것도 바뀌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아, 그 사람들도 펀딩을 굉장히 잘 구성된 펀딩을 받고요. 네. 펀딩을 받기 때문에 팀으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움직이는 거죠. 스타트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네, 그 얼마 안 되는데? 네, 소위 말하면 스타트업 기업보다 훨씬 낫고요. 소위 말하면 우리 미션 임파서블 보면 이제 팀으로 구성돼서 그렇죠. 특정 정보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하자면 그 정도까지 예. 뭐 그 정도 침입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정도까지 이제 조직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능화되고 있고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격을 이제 요즘 보안업계에서 이제 진보된 사이버 공격 혹은 진보된 사이버 위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10가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빠밤. 배경음악이 안 들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사람이나. 빠밤. 저번에 인가된 데이터와 사용자만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게 뭔가요? 인가된 데이터? 사용자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용자 관리? 네네. 보통 APT 공격을 받으면 APT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진화된 공격? 네네. 진화된 사이버 공격 APT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공격 형태거든요. 예, 그게 지난번에 제가 랜섬웨어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너무 감사하시네요. 네. 그 외부에서 해커가 내부에 좀 중요한 우리 내부 조직의 중요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뚫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틈새를 찾아서 천천히 그렇죠. 하나하나 그게 오랜 시간 걸리죠. 퍼시스턴트라고 해서 APT의 P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뚫을 때 취약한 내부자를 뚫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파일 서버라든지 프린트 서버. 이 프린트 서버들도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통해서 내부 이동을 통해서 우리 우리 내부에 계속 있는 찔러보는군요. 네, 어디가 그렇죠. 빈 데가 어디 있나 여기 들어가고 찔러보고, 저기 예. 들어가 잡히면? 하나 들어가면 이제 내부 하면서 예. 조용히 들어가고. 보안 구성은 대부분 그 기업이나 네. 조직이 네트워크 경계단에 해두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안 장비들의 컨트롤을 거의 받지 않는 게 지금 보안 구성의 내부에선 네. 외부 오는 것만 막고 네네. 내부에선 그냥 네. 자유롭게. 네, 맞습니다. 아, 보통 그럼요. 인터넷 경계단의 보안 장비들 다 그렇죠,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약간의 문제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뚫기만 하면 안에선 그쵸. 자유롭게 돌아갈 네, 수 있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군사작전에 스파이를 심어놓고 네네. 안에 다 보듯이.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대군이 올 때 문을 열어주는 그렇죠. 그런 약간 비화자면 그렇죠. 그런 형태의 공격을 취하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인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를 할 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네. 예를 들어서 아무 사용자들이나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한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홀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뭐 직무에 맞게 맞습니다. 뭐 영업부, 네. 뭐 맞습니다. 기획, 뭐 인사, 네.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네네. 모르고 뭐 귀찮다. 네네. 중소기업 경우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아예 얻으면 귀찮다. 네. 다 컨트롤이 주고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판에 다 갈 수 있다. 일단 대기에 해놓고 본다는 게 이제 보안에 큰 홀이 되는 거고요. 일단 먼저 열어주면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먼저 닫아놓고 시작하는 게 보안이고요. 귀찮잖아요. 관리자. 귀찮죠. 하지만 털리고 구애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관리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유닉스하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닫힌 시스템에서 네, 하나씩 열어줬는데 맞습니다. MS는 다 열어놓고 했다가 네, 네, 맞습니다. 막 먼저 뚫리고 네, 그걸 네. 바꾸고 그래서 네, 네. 요즘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MS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완전히.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아무나 MS 윈도우 서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네, 네. 막 열었다가. 그래도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안 뚫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뚫을 수 있고 그 뚫을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은 계속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항상 새롭게 제공되고 MS가 왜 자꾸 패치를 내놓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화면. 예, 좋은 예였는데요. 약간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좀 먼데 살짝. 네, 여러분 행사 진행 요원이 있어요.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업무용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일단 사용하게 해주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내부 시스템, 뭐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UI 이런 데는 괜찮겠지만 내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런 UI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이제 관리자를 인지해서 사용자 인지를 해서 그렇죠. 관리자 IP에 의해서 이 시스템의 관리자만 이 시스템의 관리 들어갈 수 인터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네. 만약에 외부 공격이나 내부에 약간 취약한 시스템에 뚫려서 내부 이동을 통해서 관리자가 감염이 되더라도 내부의 사용자가 감염이 되더라도 이 사용자들은 전체 핵심 여기에 시스템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네. 결국 가장 보안 여기 10가지 중에 제가 나중에 4가지로 좀 나눌 건데요. 네네네. 위협이 가할 수 있는 표면적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그 들어갈 수 있는 성공률을 공격 포인트를 낮춰주는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10가지 이야기하면서 근데 4가지를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알 겁니다. 쓰진 않아서 그렇지. 사용자 있고 인사, 뭐 시스템, DB 서버, 미드리어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 전산 인프라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럼 방송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뭐 IP 관리 대장 이거에 실제적인 얘기 예를 뭐 들어드리고 싶은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거나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그 사스라든지 다음 장에 그렇죠. 외부 서비스들. 네, 외부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은 물론 좋은 같이 쓰죠. 예, 좋은 툴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그렇죠. 좋은 툴일 수도 있는데 반면으로는 그 공격의 경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위협 때문에 꼭 인가된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인가된 어플리케이션만 내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근데 웬만큼 쓰면 좀 유명한 업체들 거 아닙니까? 그쵸. 처음에 붙일 때 그런 네. 거를 그럼 면밀히 잘 관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 구성하실 때 그걸 잘 짜주셔야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네, 이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네. 포트, 모든 사용자, 모든 디바이스 상의 위협을 네,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래도 항상 네, 난 네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아야 네. 컨트롤할 거예요. 과도한 모니터링 아닙니까? 과도한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안 위협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고선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10가지 중에 4가지 포인트를 줄여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위협에 대한 표면적을 위협에 대한 표면적을 줄여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그 다음으로 가시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시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내부 조직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미 간염이 돼서 외부와 서버 외부 그 지령 서버, 커맨드 서버와 CNC 통신을 계속 통신이 하고 하고 있는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내부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수록 머리 복잡하겠고요. 맞습니다. 회사 키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요즘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스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비롯해서 암호화된 트래픽, 소셜도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소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실까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아이고 오디오 좋다고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보시면 여기 요즘 이제 여기 뜨는 거죠. 오디오, 오디오가 좋다는 게 제 목소리가 좋다는 건 그런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쪽은 직접 구축하지는 않고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빌려서 하는 게 이제 사스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 암호화는 뭐예요? 암호화는 네. 그 웹 통신, 인터넷 통신이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 간의 통신이고 네네네. 공공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공공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는 공공망을 통하는 동안은 그 데이터가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암호화해서 공공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암호화해서 공공망으로 보내고 받은 그쪽에서 암호화를 풀어주고, 네, 그게 일종의 인크립션 혹은 터널 통신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인데, 그게 물론 외부 공공망에서 다른 사용자들도 볼 수가 없지만 보안 장비들도 그 안에 어떤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볼 수 없다. 네트워크 장비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진보된 보안 솔루션들은 이 암호화를 풀어볼 수 있는 맨 인드 미들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서 이제 양단에 자기 서로인 것처럼 속여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메일을 통해서 내가 우리 내부에 굉장히 그 최신형 핸드폰의 도면 자료를 다른 지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보낸다? 보내게 되면 웹브라우저 통신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메일을 통해서 웹메일로 보내게 되면 그 파일이 나갔는지도 조차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요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YOD? 요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도 모바일 디바이스로 하시고. 모바일로 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쪽은 클라우드하고 점점 가상화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셨을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업무에 도움이 편리하고 쉬운데 네, 상대적으로 외부 서비스가 좀 많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공격자의 기회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계속 연결되는 지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혹시 하나만 걸릴 수 있으면 내가 찔러볼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저 덜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전체를 보면 네. 시스템이 커지면 그걸 어떻게 한눈에 쉽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도 우리 내부의 트래픽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방화벽 가지고는 포트 어떤 서비스를 어떤 프로토콜을 많이 쓰는지만 봤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크게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 자체가 다 사스 같은 경우도 웹 80으로 넘어갔으니까 서비스는 프로토콜은 HTTP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시성을 제공해 줬어요? HTTP를 통해서 토렌트도 쓸 수 있고, 뭐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개 다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실제로 통신되는 트래픽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엔 저도 맨날 트래픽 보면서 저것만 봤는데 이제는 진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네. 이 트래픽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야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내부 사용자들이 토르 브라우저를 쓰는지, 지메일을 쓰는지, 비트토렌트, 내가 우리 보안 장비를 통해서 막아놨다고 했지만 실제로 비트토렌트 통신이 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용자들이 어떤 파일을, 그러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파일을 주고받는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나. 엉뚱한 짓은 귀엽죠. 우리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악성 코드를 다운받으면 우리 비즈니스에 굉장한 위협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가시성이 있어야 그걸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보안 장비 업체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네요.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장비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는 만큼 공격자들한테도 기회이기 때문에 보안 업체들은 그거를 막아야 하는 포인트들이 더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게임 하긴 뭐 제가 아는 분들 최근에 이제 회사를 잠깐 옮겼는데 네네. 이제 낮에 페이스북 하면은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근무하다가 댓글 달면 네네. 아니 저 녀석이 지금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 중이야? 뭐 네.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요즘 페이스북 하는 시간이 예. 뚝 떨어졌어요. 예. 이직하고 나서. 실제로 약간의 평상시에 막 하다가. 약간의 PPL을 가하자고 하면 네네.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에 대한 URL도 다 찍히고요. 그 URL 찍어서 그 사람이 본 영상을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관리자가요? 페이스북 로고를 통해서. 네. 딱 걸렸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좀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영화 같은 게 막 불법으로 네. 틀어놔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실제 약간 문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글은 네. 막 잡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아이 몰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저거 야 근데 그런 거 영화를 막 틀고 이러니까 네네. 되게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졌죠. 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의 가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안 정책을 구성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저 인간이 이상한 짓 하잖아. 네. 직접 가서 연락을 해줘야 돼 아니면 막아야 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사 괜히 얘기하러 갔다가 아니 제가 뭐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셨단 말이야? 네네. 이러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살짝 쥐어 네. 아니 인간은 살짝 죽여버리면 되잖아. 왜 안 되지? 네, 맞습니다. 그게 현명한 그게 뭐 약간 팁이라고 해야 되나? 보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약간 내부 정책적인 얘기죠. 그런 것도 있죠. 약간. 그걸 정책을 세워놓고 이 규제에 따르세요 해놓고 당신은 오베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노조원들이 너무 강성이면 저도 노조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서 얘기하지 말고 살짝 끊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쩔 또 수 없지 뭐. 찾아오시죠 그러면. 네 권명관 IT 동화 기자가 대부분의 파일 유출은 내부 문제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팔로알토 인터뷰해 준다고 하더니 저번에 아직 안 왔죠? 예. 네. 못 뵀습니다. 네. 한번 조만간, 찾아와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채널이 그만큼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포트 베이스로 포트나 그 서비스 IP를 막아버리면 그렇죠. 제어가 됐었는데 요즘은 다 80을 타고 그렇지. 끊으면 웹을-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그쵸. 할 수도 없고. 예, 웹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편리해진 대신에 맞습니다. 그만큼 위협은 좀 늘어나서 맞습니다. 세심한 네. 주의라든가 더 깊숙이 이제 뎁스 있게 네. 좀 보고 맞습니다. 넓게 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해지게 된 거죠. 이제 가시성까지 가졌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가시성. 이거 뭡니까? 세 번째네요. 네. 지능형 공격이 진행되는 단계별 공격 형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네. 요거는 조금 네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쟤네가 공격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네, 맞습니다. 아.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십니다. 네네. 그 아까 제가 요즘 공격이 네네. 진화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게 아까 뭐 때문에 진화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기존의 보안 시스템 우회하기 위해서 공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아. 기존에는 단순하게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캐닝해서 취약점이 있으면 그 취약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취약성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는데요. 공격 패턴을 날려서 뭐 원격 실행 권한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뭐 권한 상승을 통해서 시스템을 점유한다든지 그런 단편적인 행동이었는데 다 이제는 읽혔군요. 수를 이쪽에서도. 방어하는 그쵸.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대응이 기존 IPS라든지 네네. 기존 방화벽들, 장비들? 네네. 기존 보안 솔루션들로 충분히 잘 막혀왔던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공격자들이 이제 형태를 바꾼 거죠. 우리들은 공부점에서 새로운 공격 기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4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4가지에서 6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먼저 요 2개가 같은 하나의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감염 유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취약한 시스템을 찾아서요. 요즘은 진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번에도 뭐 얘기 나왔는데 뭐 아들들 뭐 학교 아니면 연인들하고 갔던 뭐 가족 사진이에요라고 딱 맞습니다.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 갔다 왔나? 또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때 우리 찍었던 뭐 사진 이런 거 해가지고 여행지에서 맞습니다. 이거 뭐야? 눌렀더니 아니 이상한데? 그래서 끝난 거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게 이 과정입니다. 유독.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감염을 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취약점 공격, 크게 나눌 때 2가지가 네.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취약점 공격과 방금 말씀하신 스피어 피싱 메일. 행동을 어떻게 유발시켜 가지고 네. 하드 이슈 같은 거 살짝 던지거나 네, 맞습니다. 이분이 항상 관심있어. 랜섬웨어도 저번에 그렇게 퍼진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감염 유도를 해서 이제 아까 방금 나도 사진 열어봤다? 근데 그렇지. 가족 사진이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그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가족 사진으로 하고 회사에 보낼 때는
직원 연봉 테이블이라는 엑셀 파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 호기심 나잖아요. 아 이런 게 돈단 말이야? 그게 또 메일은 보낸 사람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거든요. 보낸 그렇죠. 사람 마치 HR이 잘못 보낸 것처럼 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참 머리도 잘 쓰는군요. 진짜. 돈 벌어야 돈을 되니까요. 보내니까. 네. 아 진짜. 역시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공격도 발전한다. 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먼저 간염 유도를 하게 되고요. 네. 거기서 그리고? 들어오는 그런 처음에 실행했는데 제가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파일들은 뭐 실제 악성 코드일 수도 있는데요. 악성 코드가 아닌 악성 코드를 끌어들이는 다운로드 혹은 드로퍼, 네. 에이전트, 스카우트 에이전트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안티바이러스나 보안 시스템에 걸려버리면 이 뒤로 진행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코드들이 있는 걸로 보내고 음. 그 다음에 암호화 채널이나 네네. 자기들만의 방식을 통해서 걸리게 한 다음에 실제로 악성 코드를 악성 행위라는 아. 코드를 보내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처음에 그냥 싹 해가지고 먼저 네. 모르게 한 다음에 네. 아 저기구나 해가지고 싹 들어서 감염시키고. 네. 그리고 백도어를 설치를 하고 은익 채널 보통 저희 CNC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서버하고 계속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열어서 자기들의 본넷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음. 이 구조를 형성을 하는 경우는 네네. 하는 이유는 APT 아까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죠. 내부 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내부 이동을 할 때 내가 점유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IP, 어떤 도메인, 어떤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직접 그거를 다 이 연결된 채널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걸 다 뭐랄까요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내가 지금 목표한 시스템은 이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해서 다른 악성 코드가 다른 기능이 있는 악성 코드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 그냥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네. 또 다른 데로. 네, 채널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업데이트 시키거나 다른 기능을 내려주거나 하는 그런 마치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처럼 OTA 하듯이 네, 업데이트 모바일이든 하듯이 아니면 네, 우선은 네. 업데이트 됐습니다. 하듯이. 네, 그렇게 악성 행위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 결국 내가 목표한 시스템 이동해서 탈취하는 이런 과정을 여기 이런 진행 과정이고 이게 이제 진보된 공격들? 공격들의 유사한 행동들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APT가 지금까지 떨쳤고 랜섬웨어도 굉장히 이거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도 이제 보안 밴더를 잡아내면 얘들은 또 공격 형태를 바꾸겠죠. 또 바꿔요? 네. 참 바꾸겠죠. 부지런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대응해주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주변 침투. 저기부터? 네. 이거 좀 앞으로 좀 당겨줘야 되겠는데? 네. 잠시 좀 자세히 좀 보시죠. 네. 주변 침투에서 표면적을 아까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허가한 네.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게 아, 기업이니까 한다는 예 맞습니다. 이 애플은 업무용으로만 써라. 네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좀 회사에서 네. 되도록이면 자제해달라. 네, 네. 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아예 그냥 못 가게 할 수 있겠네요. 네 하긴 맞습니다. 이제 뭐 무슨 개발팀에서는 진짜 사적인 걸 네, 못하게 할 수 있겠네요. 개발망 이런 데서는요. 네,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제가 위협의 표면적을 조금 낮춰주는 네네. 기능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안티바이러스, IPS, 안티스파이웨어, CNC 통신하는 잡아내는 거 그런 거의 패턴을 잡아서 알려진 공격을 차단해 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URL이라고 해서 그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IP들이라든지 그렇죠, 있겠죠. URL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도 이제 보안 업체들에서 계속 업데이트라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돼서 악성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다운받는 URL로 접속하게 할 때 그 URL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URL이다 네네네. 했을 때는 차단을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을 해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를 받는 걸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알려진 공격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라는 건 제로데이 어택. IPS에서 취약점 패턴을 가지고 탐지를 하지만 IPS는 그 취약점의 패턴을 알아야 그렇죠, 그 패턴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취약성이 있는데 아직 패턴을 몰라요. 그래서 인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로데이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티바이러스도 특정 실행 파일에 샘플이 그거 몰랐어요 예전에 보안 취재하기 전에 다 맞는 줄 알았더니 네네 아닙니다. 샘플이 있어야 맞지. 맞습니다. 그럼 일단 뚫리는 거야 했더니 어쩔 수 없어. 샘플 없는 거는 제로 그게 언노운 그래서 저희는 언노운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싱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주변 침투를 막아주는 거고요. 이 악성 코드 전달 과정에서도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네네. 가상 모니터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를 분석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전달하는 행위 패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단, 그리고 내부 이동하는 거. 이거 오늘 다 설명할 시간이 좀 짧아서 네. 내부 이동도 이제 각 경계단에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하나 있어도 그 다음 허들 네, 계속 만들어 놓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나 네. 버추얼 시스템들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요. 네네. 버추얼 시스템의 문제가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안에 여러 개의 그렇죠. 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내부 이동이잖아요. 그리고 음. 보안 장비들은 그 앞에 있을 거고요. 네네. 내부 이동하는 거에 대한 거에 무방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버추얼 파이어월 같은 거를 그 사이에 둬서 그렇죠. 그런 거를 내부 이동, 저희는 이런 걸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동쪽. 횡이동. 예. 아, 위에서 들어오는 네,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내부 들어오는 시스템에 건 거냐?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고 음. 내부 이동하는 거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어. 그리고 그거에서도 공격자가 CNC 쳐놓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보면 네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탈취해 나가지고 결국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 가서 때려줘야 되겠네요?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있네. 공격자들도 어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랜섬웨어 암호화하기 위해서 키를 교환한다거나 암호화 키를 교환한다거나 하는 행위에서 CNC 통신들, CNC 하는 DNS들, 콜백하는 IP들 이런 것들 막아주면 단계별로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딱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거 약간 제가 쭉 다 설명드렸던 걸 네네. 그림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기반 제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해주고 URL 필터링에서 네. 악성 사이트 차단, 네. 그리고 말웨어 피싱 URL 차단해주고요. IPS에서 알려진 위협, 그리고 스파이웨어 CNC 차단해줄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구성이 단계별로 이런 기능들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라투리 이거 다 팔아요? 죄송합니다. 아. 다 제공하시나요? 다 저희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박스 안에 이게 모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저희 거 쓰면 가장 베스트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굳이 이제 내부에 따라 각각의 쓰시는 시스템에서라도 요 생각을 가지고 요렇게 제어를 하시면 사실 운영하시는데 조금 설정하고 다 다른 시스템에 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힘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준비 많이 했죠? 이제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보안 툴을 우회하는 APT까지 네. 잡아낼 네. 수 있어야 한다. 네. 좀 우회하는 건 어떻게 잡아냅니까? 잡아낼 수 있어야죠. 잡아내야죠. 얘들이 우회하는 형태들이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요? 네, 근데 네. 어떻게 우회하는지 네, 또 네.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샌드박스 분석을 하면은 네, 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얘들이 어떤 포트를 쓰는지, 어떤 걸 쓰는지.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비표준 포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DNS, 그러니까 APT가 이제 CNC 통신을 하기 위해서 쓰는 포트들이 예전에는 그냥 랜덤 포트 이렇게 썼었는데요. 요즘은 52번 우리가 쓰는 DNS 포트라든지 80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비표준 포트 트래픽을 쓰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그리고 그런 통신을 암호화 말씀드렸잖아요. 암호화 해버리기 때문에 암호화 통신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 형태는 위협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의 각 지점에서도 이제 다 그 데이터들을 갖고 보안업체라든가 네. 회사들 보니까 각 지점마다 계속 수집하고 네, 수집하고 그래서 전체가 계속해서 네. 이제 업데이트되는 네. 그 정보들 네. 교류도 엄청 많이 하는 그리고 것 같고. 글로벌한 보안업체들끼리 그거를 사이버 스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 기관의 보안 네, 기관들과 각 네, 전 세계 보안업체들이 항상 네. 시스템들 좀 같이 좀 매칭 연동시켜 놓자 이런 네, 것도 같이 맞습니다.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예전 보안 시스템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80포트로 APT 통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포트 HTTP 프로토콜이 매치되지 않으면 분석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는 약간의 홀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HTTP 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기존의 공격은 그렇게 대응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홀들을 공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5번째입니다. 최신의 보안 위협 정보들을 보안 정책으로 변환 적용하여 차단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 정책으로 변환 적용하는 게 어떠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으시죠? 쉽게 풀어드리면 내용은 네. 보안은 항상 내용은 쉬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구현하고 진짜 계속 모니터링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죠. 네네. 아까
알려진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면 이게 얘들의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샌드박싱을 하는 솔루션도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점은 뭐였냐면 레포트 하나 띵 나오고 만다는 거죠. 아. 그럼 보안 담당자들은 그 레포트를 이거 분석을 보고 해야 되죠. 이거 뭐야? 네. 뭐라는 얘기야? 그 요거 분석하는데도 아, 뭐지? 또 악성 코드 분석 보안 전문가 같은 지식이 있어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끝나느냐. 아, 바로 적용해야죠. 그죠? 그 분석된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시스템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뭐 완전 자동화로 해놨다가는 또 그렇죠. 엉뚱한 중요 시스템하고 또 그거는 또 잘못도 안 따로 됐고. 관리가 필요한 아. 부분이 되겠고요. 음.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런 분석을 거쳐서 음.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줘요. 아.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네네. 바로 차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먼저 탐지만 하다가 뒤에 알람이 나오면 차단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네, 분석이 딱 끝나면 바로 바로바로 그걸 얘를 아. 제어할 수 있는 시그니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네네. 부분인 거죠. 이게 대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보안 담당자도 업무가 있는데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쭉 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네. 되는 거겠네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만들 수도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만들면 빠르고 좋긴 한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또 다른 시스템하고 또 혹시 그죠 문제가 예전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보안 패치 왜 그렇게 자주 안 하십니까 하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또 충돌하면 맞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되냐 중요 시스템이 돌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조금 필요할 음. 거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떻게 알고 또 역시 손만 나왔습니다. 손만 나왔어. 미녀인데?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손만 미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카메라를 탁 돌리면 바로 얼굴 나옵니다. 아 네. 제가 할 수 없네요. 네. 아 저는 고개만 돌리면 나오는데 네, 손미녀님이라고 하더니 손미녀? 손미녀.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됐고 네네. 요건 뭔가 좀 예, 저 예. 뭐 하루 평균 2.5메가 파일을 분석하고 아 얘는 이제 얘가 저희 대략 장비가 할 수 쓰는 있는 거예요? 아. 하루에 할 수 있는 네. 것들 개수라든지 퍼포먼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저게 이제 업데이트되고 계속 꾸준히 계속 네네. 이제 6번째입니다. 네. 최신의 지능형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최신의 방어 기술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네. 적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오면 우리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패가 그렇죠. 방어 기제가 왜냐면 있어야 진짜 미디어 환경도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항상 과거 방식에 익숙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또 후배들은 뭐 툴도 잘 다루고 또 디자인 툴도 잘 다루고 또 영상 편집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메모장으로 쓰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다니. 저도 공책 필기가 더 좋은데요. 아직. 근데 보안에 있는 분들은 계속 공부를 멈출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의사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항상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렇죠. 항상 새로이 공부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방어 기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보안 업체들이 이제 그런 보안 관리자들한테 항상 알려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비에다가 자연스럽게 보통 보안업체들은 장비에다가 심어 놓게 되고요. 알려주는 거는 이제 우리 기술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 그쵸. 가지고 기사나 이런 데서도 뭐 KR 서트, 네. 기사 이런 데서 알려주기도 하고 보안업체는 이제 기술 말씀하신 대로 기술 세미나 같은 데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죠. 네. 그러면 공격 형태가 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건데요. 왜 이걸 또 왜 펼쳐놨냐면 네. 이거 이제 기존의 방법에서 얘가 새로운 형태로 형태로 나온 거잖아요. 음. 얘도 또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보안업체들은 그거에 맞게 또 형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보안 벤더들이 보안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공격 아니다, 기법, 이제. 그 하나의 박스 기능형 장비가 아니고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게 나와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네, 있도록 그 기능을 플랫폼화되지 않으면 올리거나 고객한테- 아니면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그렇잖아요. 예전에 방화벽으로 충분히 막다가 새로운 IPS가 있어야 막을 수 있어. 그럼 IPS 사고 나중에 이건 안티바이러스 월이 있어야 막을 수 있어. 그럼 이종우님이 안티바이러스 월 사고. 좀 더 가까이 해주시 않겠습니까? 잘 안 보여요. 이걸 가까이 갈 수가 없을 텐데 컴퓨터 이걸 당겨볼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어떻게 해달라면 다 해드리는 방송. 네 어떻게 잘 보이나요? 보이나? 네
어떻게 네. 후배가 와서 밀고 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 진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제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안 되는데. 원래 빛이 나는데 두 배로 빛이 나시네요. 죄송합니다. 무리수? 네. 무리수네요. 네. 네. 충분히 잘 보인다고 하셨네요. 종우님, 괜찮죠, 이제? 네. 다 해.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어. 다른 거 말고. 자료를 더 보고 싶으시다는데, 가까이 못하겠습니까? 네. 잘 보여요.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제 노트북 살짝 피워요. 치워드릴까요? 제 거 살짝 치워야 되네. 별로 없었죠. 네. 저한테 어쨌든. 네네.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신나서 오다 보니까 아까 4가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2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표면적 낮추는 거랑 네네. 가시성 가지는 가시성 거. 확보하고. 그리고 아까 알려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네네네.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지 않은 공격에 아는 대응할 수 것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네. 있어야 된다. 그 4가지가 큰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거의 가지로 이 10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네. 네. 7번째입니다. 네. 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되게 쉬운 말인데 엄청 어려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고요. 방어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공격하는 인간한테 가장 네.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대응한다는 것도 네, 네. 엄청난 훈련, 네, 엄청난 체계, 그 몸에 일상 배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러스가 있으면 샘플을 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해서 시그니처화해서 탐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샌드박싱 알려지지 않은 APT를 분석을 하는 솔루션이 있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근데 그게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가 세계에서 최초로 나왔으니까요. 나와서 나한테 세계에서 최초로 나한테 공격을 할 줄이야. 이렇게 할 줄이야. 그렇죠. 그 확률은 굉장히 낮는데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 있다거나 그러면 그 확률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그러게 나한테 가장 먼저 왔을 때 문제점이거든요. 아까 그런 샌드박싱 장비들도 분석을 하는데 최소한 5분에서 10분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파일이 실제적으로 악성 코드 파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5분 안에 전달이 되면 일단 하나는 걔가 분석이 끝날 때까지 차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아직 언노운이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안업체들의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인 부분이고요. 근데 그건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 친구들도 열심히 안 알려지지 않은 걸로 공격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보면 몇 번 어느 지역을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느 기업들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없는 사람 털어봐야 배째 이러면 그렇죠. 야 이거 잘못했다. 맞습니다. 어디 했는데 중요 기업을 공격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중요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빼오자. 아니면 중요한 사람의 시스템을 암호화시켜버리자. 야 한국 기업 가치 1등부터 100등이 뭐야? 싹 한 다음에 맞습니다. 일단 밑에서 한번 털어볼까? 이제 공격자 그런 노력들을 또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 공부하면서 누가 주면 여기에요? 리스트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이나 그런 시스템들은 그런 세계 최초로 나온 그런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기업이 잘 돼도 걱정이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만약에 물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현재로는 이제 크게 방법은 없는 부분이고요. 분석하고 나서 그래서 간염이 되고 분석하고 나서 엔드포인트 솔루션에서 없애주게 하는 솔루션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당했다가 계속 확산된다고 뉴스에 보면 내부 전파 내부에서 전파로. 근데 맞습니다. 안 막으니까 네네.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뭐 유닉스 쓰고 아니면 뭐 맥쓰거나 뭐 리눅스 깔려 있었거나 뭐 했던 사람들은 멀쩡했는데 근데도 뭐 계속 오후까지 돌았다 그러면 안 막나 저분들? 그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안에는 그냥 텅텅 그냥 밖에만 막는 펜스만 좀 신경 쓰다가 안에는 그냥 자유도를 줬다가 당한 경우가 많군요. 우리 성을 생각해 보시면 성은 외곽만 둘러치고 있고 그렇죠. 안에는 다 뚫려 있는. 요즘 이런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도 많이 안 바뀌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요즘 많이 바뀌고 계십니다. 생각들도 바뀌고 계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최초의 공격이 들어오고 네. 처음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병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 그렇죠. 몇 명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항체, 분석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항체를 뽑고 뽑아가지고 빨리 해서 이제 호사시켜버리고 이렇게. 전체 대응을 하는 다수들이 예, 거죠. 그 질병에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듯이 처음에 분석한 만약에 뭐 5분 지나서 이 시스템은 감염되었을지언정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전 세계 장비들로 빨리. 공유해 줄 수 있게 예,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빠른 대응이 중요하게. 이런 거 보면 이제 각 기업의 경우도 이제 뭐 글로벌하게 특히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각 지사들 네, 지역별 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운영하는 망이 있으니까 거기다 네. 빨리빨리 서로들 네, 연동시키고. 네. 그리고 공격의 형태를 보면은 특정 공격 캠페인이라고 하죠. 네네. 공격 이런 이벤트들은 네. 특정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파이낸셜 네네. 공격, 은행 공격, 네네. 뭐 아니면 저기 미디어 사이트 네네. 공격 그런 것도 트렌드처럼 이렇게 돌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우리와 죄송합니다. 우리와 같은 비즈니스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다른 나라의 업체들이라든지 동종업계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공격을 받고 지금 어떤 공격에 받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업데이트해서 가시성을 가질 수 있으면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종훈 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네. 작은 기업에서, 김성조 교수님 들으셨는데요? 고대 교수님이신데? 아이고, 이런. 일단, 이종훈 님이 작은 기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아마 이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큰 기업분보다는 또 뭐 작은 기업도 네. 있으실 테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네네. 작은 기업들에는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안에서 네네네. 네, 위협의 표면적을 위협 먼저 표면을 줄이고, 낮춰주고 우리 그다음에 내부에 우리 어떤 내부 것들인지 가시성을 좀 가지고요. 네. 그리고 알려진 공격 대응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사이트들의 접근을 차단해주거나 예, 피싱하는 사이트들 접근 차단을 해주거나 IPS 기능을 활용해서 알려진 위협, 익스플로이 코드들을 제거해주고 스파이웨어 같은 CNC 통신하는 것들 팔로알토가 너무 명품이라 중소기업들이 구입하시기 힘드셔서 그런 게 아닐까? 아마 저희- 클라우드에 팔로알토가 서비스로 얹어져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쓰면 애조에 또 서비스로 근데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분들은 또 클라우드도 못 쓰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튼 요런 단계별로 아까 그 공격 단계별로 네네. 대응하시는 게 조금 그리고 저기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조우님한테 메신저로 저기 조 부장님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면 아마 멋진 답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보면 거의 끝을 네. 향해 가겠군요. 오늘 노트북을 줄여놨더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당연. 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네. 고객 비즈니스 연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제2의 손민영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손민영. 네. 이런, 고맙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트가 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할 때는 안 나와. 응. 손민영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이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방금 끝나면 꼭 보여드려야 된다. 초상권이 있어서 안 돼. 깜짝 우리로 만족 못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하시는데. 하트가 막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했네요. 네. 네.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사업이 순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안 장비도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가 짧게 거의 한 30분 조금 한 40분 정도 됐는데 네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제가. 근데 핵심은 아니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박스에서 돌리다 보면 성능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항상 이제 옛날에 그죠. 네. 보안을 강화하면 성능 저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업무는 빨리 와야 되는데 5초, 네. 10초, 20초씩 뜨면 어떡하냐. 딜레이 되면 어떡하냐. 그렇죠. 전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뭐 보안 딜레마. 용인 수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정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존의 UTM 장비들이 이제 하나의 하드웨어 바닥에 모듈 형태로 방화벽 올리고 IPS 올리고 안티바이러스 월 올리고
웹방화벽 올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올릴 때마다 성능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성능 워낙 심한 딜레이 때문에 성능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차세대 보안을 위협하기 위한 보안 대응 장비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도 그런 성능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요? 비싸게? 네? 비싸게 받은 건가요? 이제 그거는 뭐 방식이 좀 바뀐 네, 거예요? 맞습니다. 모듈 형태랑 동일한 모듈 형태긴 한데 좀 달라진 거예요? 모듈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각각 모듈이 레이어 7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레이어 7 처리하고 다시 레이어 1으로 내려와서 다음 장비에 넘기듯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얘는 또 레이어 1에서 레이어 7까지 처리하고 이런 중복된 리소스들 때문에 그 성능 그 하락이 방식보다는 네. 해봤더니 성능 하락이라는 이슈에 직면하다 보니 네. 그럼 차세대 보안 장비는 이렇게 설계하지 말자 그러면. 그렇죠. 아키텍처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네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 번 레이어 7 네네.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레이어 7 했을 때 네 가지 기능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소스를 세긴 해요. 네. 맞습니다. 놨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장비의 기능을 올리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장비 하드웨어가 디자인될 때 아키텍처부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그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하드웨어의 아키텍처까지 같이 발전되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 바꿀 수도 없고 고민이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8번째는 됐고 네. 이제 9번째. 네. 네. 그 점점 뒤로 갈수록 화면 설명이 없어집니다. 만드시다가 귀찮으시지 않았나요? 딱 걸린 것 같은데. 그럼 분명히 뭔가 있을 줄 알고 저기 누를 때마다 살짝 이렇게 보면서 왜 안 넘기지? 이 정도 얘기하면 넘겨줘야 되는데 네? 근데 안 넘기길래 완전히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아, 딱 걸려버렸네. 네. 이 9번도 뒤에 없나요? 아, 있습니다. 아, 9번 있구나. 네, 9번은 개별적인 보안 기술들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아, 그렇죠. 아까 맞습니다.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네, 네.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좀 유기적으로 연동되거나 통합해서 네.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기능들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보안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그 각각의 이거에 맞게 설정하셔서 그렇죠, 사용하시면 그렇죠.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용자가 오퍼레이팅 하는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죠. 서로 다른 네. 보안 네. 장비들을 연동하고 맞습니다. 매끄럽게 하는 것도 네. 엄청난 네.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하죠, 진짜.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샌드박싱 장비랑 우리 뭐 IPS 방화벽 장비랑 연동이 안 되는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샌드박싱 장비에서 나온 악성 코드 레포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익스플로이 코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네. 그럼 요 포트하고 어떻게 해서 IPS나 방화벽 세팅을 하고, 세팅하고. 네, 또 방화벽에도 세팅을 하고 일일이 다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석된 결과가 아까처럼 한 번에 시그니처화가 돼서 하나의 장비에 각각의 모듈별, 기능별로 적용될 수 있다면 훨씬 사용자 코스트나 이용 오퍼레이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결국 그게 공격에 대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럼 아까 거거든요. 말한 대로 기술 연속성도 항상 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뒤에 준비한 도표? 요거 마지막 보면서- 도표 아닙니까 혹시? 예리하신데요? 네. 막 던져봤는데 걸렸습니다. 네. 네. 아, 요건 좀 네, 요거는 기존 환경들을 제가 좀 도식화해 본 겁니다. 네네네. 기존 우리 조직에, 기업들, 네. 네트워크에 기업들이 있고. 보통 경계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단에 네. 이렇게 뭐 라인 형태로 쭉 장비들, 저희 UTM 블레이드라고 표현했지만 뭐 장비들을 쭉 놓고 있으실 거고요. 여기도 좀 떡을 썬 것처럼 싹싹싹. 그 블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왜요? 아니다, 표현이 너무 좋으셔서. 블레이드란 뜻이 네. 떡 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떡이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떡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황하셨죠? 케이크는 있잖아요. 칭칭 싸잖아요. 그 사이에 케이크 생각하셨군요. 네, 순간 케이크를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 보안 장비들이 이제 하나씩 있어서 이제 같이 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요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대응을 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딱 말씀드린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우리 중요한 정보가 있다거나 예산이 좀 넉넉한 조직에서는 APT를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스 장비까지 운영하시고 이런 거 엔드포인트까지 운동하실 거예요.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은 그건 뭡니까? 벤더 1, 그러니까, 벤더 3, 4까지는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이기종 장비들을 쓰고 계신 거죠. 서로 다른 장비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사가 그래서 다를 경우 다르니까 결국 각각 연동이 안 될 거고요. 연동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가시성이 제한돼 재채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서로 이제 문제 생겨서 나는 연동해 줬잖아요. 이러면 네네 맞습니다. 문제는 생겼는데 우리 많으시죠. 책임 없으면 네네. 보안관리자 책임이네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각각의 다른 밴더의 장비를 다른 UI에서 사용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공격의 아까 그 단계별로 각각의 그 단계별로 하는 행동들이 틀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탐지되는 그것도 로그들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장비에서 그 로그들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기업들에서 ESM이나 SIEM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안 장비들의 통합 로그를 다 모아서 그 로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자. 그런 것 때문에 나왔고요. 예. 그 뒤에는 요즘 이제 빅데이터 인프라로 네. 하드 기반한 어떤 걸로 너무 깊이 들어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로그들 다 모아놔야 네, 볼 그게 수 ESM 있으니까. 심.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로그 분석까지 이제 네네. 상관관계 로그의 의미 분석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해도 상호작용이 미흡해진다는 거죠. 결국 분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다른 장비에 네네. 다 넣어야 되고 수동 대응으로 이제 대응이 느려지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과 네. 그 오퍼레이팅이 필요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점점 듣다 보면 팔로알토 거 하나 쓰면 다 되는데 여러 개 왜 쓰세요? 이런 분위기로. 내 의도가.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광 교수님도 들으신,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전체 화면. 네, 단계별로 탐지한다는 말씀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 더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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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일 받는 웹서버. 홈페이지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거 쓰고요. 메일 받을 때 이거 있고. 여러분들 서류도 있죠. 그 파일 서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보아야 될 자산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다들 아실 만한 서버를 준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APT나 이런 알려진 공격,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각각의 뭐 웹 서버 따로 장비를 둬야 되고 메일 서버 장비 따로 되고 파일 서버 따로 둬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시 장비가 너무 많고 연동되는 이슈도 많고 아까 말한 비용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들어가니까.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고요. 네. 1타 3피 되는 거 사라. 네. 그리고 항상 이런 알려진 공격은 항상 시그니처 업데이트가 생명이기 때문에 빠른 업데이트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바로 패턴화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장비들은 이미 기업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팔로알토 같은 데서 싹 그런 전체적으로 도는 걸 있어서 이 장비 전체 글로벌하게 구매된 고객들한테 네.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그냥 드리는 거야? 아니면 이쪽에서 업데이트를 실행해 버리는 거야? 그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고객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을 해 놓으셨으면 항상 저희 스케줄링을 통해서 특정 시간에 저희가 있으면 퇴근했을 때 네네 새벽에 저 보통 많이 업데이트? 걸어놓으시죠. 예. 그런 하거나 경우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보안 담당자가 보고 이번에 이거 올려야 그렇지, 되겠다 겁나니까. 하는 경우. 넌 뭐하냐 하니까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설마 그건 아니겠죠? 수동으로 하는 걸 하면서 네. 엄청 힘들 텐데. 네. 그럼 그쪽에다 파일을 이렇게 대서 네. 그것도 권한 설정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요런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가 아니고 아까 요런 그 샌드박싱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초로 발생한 악성 코드가 세계 잘 최초로 보니까. 나한테 왔을 그렇죠. 때는 어쩔 수 없는 네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분석된 정보를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나한테 왔을 수도 있지만 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았다면 결국 나는 그렇죠. 그 첫 공격을 받는 번에 거잖아요. 네. 공격 당한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스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각 전 세계에 흩어진 장비들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분석 정보를 공유해서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건 뭔가요? 와일드 파이어? 와일드파이어는 저희 제품 이름이고요. 요거로 하기 뭐 하시면 서비스로 써라는 그 건가요? 샌드박싱이라는 거는 가상 머신을 돌려야 되는 네네.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올리면은 아까 성능자 말씀드린 같은? 네,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밴더든지 온박스로 샌드박싱 하는 밴더 저 본 적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별도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둔다든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두 개로 전용 네. 장비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네.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특정 알려지지 않은 이게 악성 코드인지 뭔지 모르는 파일이 보통 장비를 싹 지나갈 때 얘는 얘한테 보내는 거죠. 카피해서 보내서 분석을 하고. 그렇겠네 이쪽도. 야 우리도 이거 못 봤던 건데? 그죠, 맞습니다. 들어왔던 게. 그거를 알려진
공격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야, 네. 봤냐? 못 봤냐? 못 봤냐? 네. 야, 못 봤어? 야, 못 봤으면 저쪽으로 보내. 쉽게 말하면 파일은 다 우리 주민등록증으로 해시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해시 DB에 내가 기존에 봤던 이게 악성 코드다, 정상 파일이다, 네네. 약간 중간성 파일이다 이런 평가 값이 없는 DB에 없는 값들이 있을 때 얘한테 넘기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지지 않았으면 통과하지 않는 체계를 네. 만들어 버리면. 맞습니다. 아, 해시 DB 좋아하는 건 거의 밀리세컨 안에 다 이루어질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인데 너무 빠릅니다. 사용이 쉬어야 한다. 당연한 네. 얘기겠죠. 네. 그러나요?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잖아요. 아, 그렇지. 예. 근데 정작 사용이 힘들어. 지금 했던 거 사용하기 힘들면 어떻게? 여러분 진짜 사용이 힘든 데입니다 하면은 아마 몇 분은 만세 부를지도 모릅니다. 왜죠? 몸값이 비쌀 거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너무 쉬워? 약간 우리의 가치를 모르겠는데? 그 생각은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되겠는데? 너 나가? 이럴 수도. 아,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면 그 조직에서도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를 또 네네. 우리 회사에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중소기업 잠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중소기업 단위의 이제 모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중소기업은 또 보안 전문가를 두기도 힘든 환경이시잖아요. 아예 뭐 그냥 클라우드로 넘기셔가지고 그냥 거기도 그냥 전문가들한테 관리받을 수 있죠 뭐. 그때는 뭐 그런 모델도 어떻게 괜찮은 보면.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제 모델. 앞에서는 이것만 화면으로만 봤고 네, 차라리 네. 안에서 너무 네. 힘드시면 그런 환경에서 저희 클라우드 제품군을 써주시면 또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네트워크라든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쪽은 자기네가 직접 서비스 해주겠다는 이슈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오라클 되게 살벌하더라고요, 저번에. 아 그런가요? DB 관리자 저희들이 합니다. 오. 제품을 팔면서 네네네. 이 제품 업데이트 클라우드 제품 하면서 매니지 서비스까지 다. 예, 그래서 그게 조건이 그 제품에 네. 도입하시면 그러니까 근데 되게 보면 보안 회사가 직접 보안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미 있잖아요. 보안 관제. 아니 관제 말고라도. 아 네네. 아 근데 오퍼레이트. 장비가 워낙 네. 다양해서 팔로알토 같은데 그 서비스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기업이 야 팔로알토 니는 보안 서비스 니는 혼자 다 맡아 다 해줘 이런 데는 아직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저희도 MSSP 비슷하게. 뭐 있긴 있죠. 네, 해드리고 아, 있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국내에서는 좀. 여러분의 일자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이제 보안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네네. 첫 저희 이제 보면서 이제 네. 거의 끝났습니다. 첫 자리다 보니까 네. 좀 그렇게 기술적이거나 심각한 주제는 다루지 않았고 네네. 그냥 10가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10가지 그리고 제가 뽑아드린 4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위협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낮춰주는 낮춰주고. 역할,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제한한다든지 되고 이렇게 가시성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부가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알려진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해야 체계도 갖추어야 오늘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공격자들은 이런 공격의 형태를 또 바꿀 거예요. 바뀌니까? APT 랜섬웨어 네. 지금 하는 그렇죠. 진화된 사이버 위협 형태에서 네. 또 다른 진화를 거쳐서 그렇죠. 그때 또 다른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그때 가면 또 그렇죠.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타이틀로 보안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습니까? 나머지 보안 업체는 이제 어림없네. 그럼 보안을 읽어주는 여자도 좀 뽑아야 되는데. 저분들인가요? 읽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절대 저분들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한데 같이 읽으실래요? 저죠? 제가 저쪽으로 가고? 조만간 진짜 지금 저희들이 성능 업그레이드 중인데 이게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할 때랑 좀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할 때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가면 쓰고 하면 약간 처음에 이제 원래 모든 게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처음 할 때 긴장이 제일 네네. 염려가 되는데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게 조금 없어지는 것 네, 같아요. 10개를 쓰니까 마지막 끝날 때 좀 네, 또 써네요. 준비했던 걸 해볼까요? 뭐 여러분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10개 들었더니 이제 이게 되겠어요? 방어 이제 끝이야. 그렇다고 너무 우리 방어 잘한다고 자랑하면 또 걔들이 우리 공격할지도 모르잖아. 근데 남윤미님이 또 언제 읽어주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권명관 아저씨 왜 이거 썼는지 몰라. 권 기자님 이거 몇 썼게요? 네, 첫 번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민현님 왜 안 나오냐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민여 씨가 누구죠? 아니 아까 손만 나온 두 분이 있었잖아요. 민현 앞에 네, 앞에 계셔. 알고 있습니다. 네. 발로알토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팔로알토에 오시면 만나실 수, 아셈타워에 있습니다. 37층이야. 네. 그러면, 딱딱한 세미나보다 훨씬 재밌었다고 하고 진행하느라 고생했다는데,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고생은 없고, 조 부장님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부장님 총각입니다. 주위에 딱 봤는데, 괜찮은 처자들 있거나, 네. 돌싱은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무리수를 던졌네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네. 재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네. 그거 말고 또 하나, 여러분, 목공에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잘해. 그러니까 커피도 만들어줄 수 있고, 집안에 뭐 물건 필요하면 대패질 해가지고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등치도 되게 이렇게 건조합니다. 네. 너무 과장이신데요. 아닙니다. 네. 목공 이제 시작했고요. 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네. 좀, 소개팅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저희들도 고생했고, 여러분 진짜 즐겁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하면서 끝내야 되겠네요. 더 라이브 하면서 끝내요. 네. 제가요? 네. 더 라이브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라이브.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